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이제 4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고개를 딱 이렇게 싹 돌리면은 더현대 그 길목에 광고판이 쫙 보이는데 영화 다음 달에 개봉하는 영화 오펜하이머의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항상 영화가 개봉하면 참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인데요. 예, 저만 웃죠? 예, 여러분들은 안 웃으시죠? 그런 작품을 비롯해서 뭐 미션 임파서블도 그렇고 굉장히 대작들이 많이 공개가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기업들 뭐 CJ, CGV나 이런 뭐 메가박스 관련한 기업들 이야기를 항상 볼 때면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좀 학습 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어제 파라마운트의 주가도 좀 하락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최근에 좀 영화관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지지난주에도 엘리멘탈 영화 보고 그 미션 임파서블도 볼 예정인데 과연 앞으로 다시금 또 엔데믹에 의해서 이 습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저 오늘 약간 요새 애플이 인도에서 또 기대가 된다 그래가지고 예. 사디캅. 제가 오늘 사디캅은 약간 지난주에 또 그 인도 옷을 입고 올라다가 태국이죠. 그 오렌지색 옷을 입고 올라다가 오렌지요? 네, 저 지난주에 입었던 거 입고 올라다가 지난주에 오렌지 컬러 또 이렇게 화려한 거 네, 입고 오셨어요. 그런 거 입고 오시면 또 저랑 커플 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분위기 좋은가요? 분위기요?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안 좋은가요? 모르겠어요. 분위기 여기 전 채팅창 보고 알거든요. 테슬라 반도체 오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올랐고. 최고가? 뭐 테슬라도 뭐 테슬라 3% 넘게 52주 최고가? 최고가였나요? 뭐 52주까지는 아니지만 네. 9월 말 이후 작년 9월 말이 최고가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서운하죠. 뭐요? 저 없을 때 영화 얘기하면 안 되는 법인데. 맞다. 그 놀란 감독 아시죠? 네.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그 놀란 감독. 좀 이름은 안 외우고 살죠. 크리스토퍼 놀란. 네. 혹시 미션 임파서블 우리 위원님 보셨어요? 아직 안 봤는데 극장주는요 네.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극장주는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건 아예 모르죠. 주가는 올라갈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즈니스로의 극장 사업은 잘 안 될 거다. 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 모 기업이 뭐 증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왜냐하면 한번 저희가 그 사람들이 그 가는 거 있잖아요. 네. 팬데믹 이전 대비 이후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느냐의 발걸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보여 기억나시죠? 네.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가 피트니스는 늘어났고요. 네. 기억나시잖아요. 뷰티 앤 웰니스, 스파나 화장 이런 쪽에 피부 관리 이런 쪽에 늘어났고 제일 안 늘어나는 게 극장이에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극장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극장이 뭐 성장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아닌 말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요. 보통 영화 몇 번 보세요? 팬데믹 전에. 팬데믹 전에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받는 엄청 그런 많이 것 보는 같아요. 헤비 네. 보시는 거고요. 그래요? 그럼요. 우리나라 평균이 1년에 4번 정도 봅니다. 우리나라. 1년에 그거밖에 보통 못 우리나라 인구가. 근데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많이 보는 나라가 한 나라 더 있어요. 이게 어디죠?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인도가 또 네, 인도랑 우리나라가 4명이거든요. 미국도 4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장은 끝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업이 외국을 많이 갔던 거예요. 중국도 가고 막 그랬는데 잘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극장은 말이 나온 김에 그런 얘기해도 되는지 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극장은 있잖아요. 극장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가는 문화에서 집에서 즐기고 또 요즘은 예를 들어서 워낙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프로젝션 이런 게 잘 돼 있고 네. 프로젝터 스마트폰으로 되고 큰 화면이 이제 보시면. 저희가 뭐 프로비전가 이번에 비전 프로. 네, 비전 프로 나오면 제일 효과가 있는 거 눈앞에서 좀 100피트짜리 스크린이 열리는 그런 그쵸. 시장인데 끼면 엄청 큰 스크린. 제가 보면 그 비즈니스는 잘 안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근데 그거 그다 우리나라 대규모 증자했다? 저는 상당히 좀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죠. 뭐 해외에서도 뭐 흥행에 지금 좀 부진을 겪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영화 관련한 기업들도 좋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작하는 건 좋을 수 있죠. 컨텐츠 자체는 좋은데 그 공간에 대한 사업은 지금 그런 쪽에 관심 있으면 그보다는 그 지난주에 저한테 사적으로 끝나고 나서 뭐 지난 주말에 공연 구경 가셨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예. 예, 축제. 축제에 네. 가셨다는데 그게 아직까지 언젠가 나중에 그것조차도 VR로 할지 모르겠지만 공연 시장이 엄청 타오르고 있죠 지금. 네. 공연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워터밤 뭐 그런 거 많이들 저는 봤는데 워터밤 하면 물을 맞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집에서 VR로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그래서 라이브 네이션 같은 게 요즘은 핫한 거거든요. 심볼로 보시면 혹시 말씀드리면 LYV입니다. 네. L하고 L, 라스베가스 L, V는 V는 라스베 그 V고요. 네. Y입니다. LVY. 그래서 LVY. BTS건 뭐 누구건 간에 외국 가서 공연하면 다 그들이 합니다. 그들 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네이션 한번 여러분들 그런 거 관심 있으면 극장보다는 라이브 네이션이 훨씬 좋다. 이렇게 좀. 오늘 주가 파라마운트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제가 3% 그건 못 봤지만 넘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젯밤 사이에 있었던 뉴욕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3.2%, 그러니까 작년 9월 말이고 최고가일 것 같고요. 애플이 1.7%. 하도 뭐 사채권. 그래서 ATH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올타임 하이. 올타임 하이 같습니다. 조금 1센티미터 올랐는데 올타임 하이가 되겠고요. 네. 골드만삭스의 리세션 확률은 25에서 또 내렸어요. 그쵸. 20% 내렸고요. 다우지수는 6일 연속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연중 최고가를 네. 기록하는 오늘 엄청 놀라운 날이 됐다. 그러니까요. 그게 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계속해서 좀 내리고 있거든요. 한때 65%까지 갔던 사람들이 지금 향후 12개월 동안에 리세션 들어갈 확률이 20%까지 낮아졌다. 그래서 이게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리세션은 없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20%의 확률인데 여하튼 뭐 수치일 뿐이지만 네. 열려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컨퍼런스 보도 나오고 지난 금요일 날은 또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도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다시 일정 수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좀 주요했던 종목의 움직임 중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외의 종목은 반대로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포드요.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네. 다 많이 하락했어요. 그 테슬라는 뭐 몇 가지 정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이버 트럭을 드디어 이제 그 1호차가 나왔잖아요. 네.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거 주문한 사람 받을 수 있는 이제 되겠죠. 근데 이거 운전하다가 어디 부딪히고 망가지기라도 하면은 이거 뭔가 다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요? 그 타는 사람이 그런 거 그쵸? 걱정하겠습니까? 나 그- 그러라고도 보험이 그리고 있는 이거 건데. 해 닿으면 네? 해 노출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그 뒤 밖에 강판이. 네, 그냥 그런 생각. 제가 좀 캐나다 아는 들었습니다. 지인이 이미 2대 예전 예약- 나오자마자 예약한 사람이 아, 그다음에 그래요? 2명 정도 제가 아는 사람이 예약해요. 그거 언제 받는 예정일이 그건 혹시 뭐 나오나요? 올해나 뭐 내년 후년 아예 받겠죠. 워낙 밀려 있을 테니까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모델 Y에 이건 아마 여기 방송 보신 분 중에서도 아마 주문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보시는 중에 하루에 100만 명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3%에 보신 분 중에서도 분명히 상당수 이거 사신 분 주문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모델 Y. 이거 뭐 지난 주말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리얼 휠 드라이브 해갖고 후륜으로 나오는 모델 Y. 그거 모르셨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도랭커가 이제 자동차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보면 지금 가장 핫한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 난리가 났고 이거 리퍼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분들 많이 인기 있는데 여하튼 이거 지금 5,695만 원인가로 찍혔잖아요. 모델 Y가요?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주행거리가 좀 짧습니다. 인산철이 들어가서 약간 짧은데 그건 제가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래갖고 보조금을 다 풀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엄청 싸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마 4,900만 원? 뭐 하여튼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보조금 받으시. 주문하셨던 분이 계시네요. 많이 하셨다니까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아직 공식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얼마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서는 하는 숫자들은 저는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들 주문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진짜 모르셨어요? 네, 몰라요. 지금 유튜브나 이렇게 뉴스에서 난리죠, 지금 이게. 후륜 구동 모델 Y 출시. 네, 그러니까 4천만 370km인가 다만 이제 겨울이 되면 많이 줄을 수 있는데 네. 시내에서 다니는데 뭐 요즘 워낙 충전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그 퍼포먼스 모델이나 롱레인지 모델보다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지금 그런 기존의 미국에서 오는 것들은 지금 주문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영국에서도 출시됐고 유럽에 나왔는데 아주 광풍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이 차를 안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보신 분 중에서. 그렇지만 테슬라 주주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분들은 아마 선호하시면 많으실 것 같고요. 이게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금 관련해서는 전부 받지 못하는. 아니죠. 이게 지금 그렇죠? 보조금 풀로 받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차종이. 그래요? 네. 여긴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최종 확정 안 내는데 지금 보면 뭐 환경부에서 모델라가 이건 안 된대? 테슬라 모델 Y 전기차 보조금 전액 받기 어려워. 뭐 전기차 안 받아도 상관없어. 안 접어도 가도 그러니까 좀 적게 받더라도. 저렴해지니까. 이게 서울 다르고 경상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네. 가격은 상당히 지금 나와서 이것 때문에 좀 긴장하는 게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존 자동차 회사는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포드가 F150 라이트닝을 최고 $10,000까지 가격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6-7% 떨어진 거가 뭐 있겠어요? GM 떨어진 거가 네네. 사이버 트럭 나오고 이러다 보니 큰일 난 거죠. 이거 워낙 좋아하시면 많으니까 제가 논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애플 걱정,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에다가 테슬라 걱정까지는 하는 거 아니다. 특별히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거의 그 생태계를 좀 장악하기 위한 이 행보들이 정말 좀 박차를 가고 이 있어요. 생태계를 그려놓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네. 그림 갖고 왔는데 이거 네네. 한 장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 그림 보여주세요. 그 테슬라의 큰 우산 아래 여기 끼어 들어가 있는 거를 야후에서 코믹하게 그린 거죠. 테슬라의 우산 아래 포드 있죠, 리비안 들어가 있죠, GM, 볼보, 벤츠까지. 여기 이제 안 들어간 거가 현대가 안 들어갔고 네. 도요타 일본 계열이 안 들어갔죠. 네. 그리고 BMW가 안 들어갔고 폭스바겐이 안 들어갔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던 간에 이렇게 뭐 이 상황이 돼 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면서 지배력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자동차 판매를 보여줬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 상당히 뭐 안타깝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오전이면 저희가 테슬라의 실적을 전달해 드리게 되죠. 네,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월가 시각은 6월 말 이전에는 최소 세 곳이 투자하기에는 하향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들조차 목표 주가를 올리는 분위기였고요. 최근에 보면 월가 전체 애널리스트는 22명 중에요. 네. 매수가 12명, 중립 7명, 매도가 4명 나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 매출은 아마 사상 최고가 나올 것 같고요. 주당 이익은 지난번보다 한 1, 2센트 정도 부족하는 정도가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자동차 회사는 현대차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보다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동차 판매 대수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마 사이버 트럭의 생산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에서 혹시 구체적으로 얘기할지 그리고 이제 요번 그동안 그런 자리에서 얘기 안 했지만 소위 그 로봇 이런 쪽 비즈니스 이런 쪽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혹시 있다 그러면 이번에 또 핫 이슈가 되는 것이 모디 총리를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흔히 얘기 나왔던 뭐 25,000달러짜리 테슬라 모델 2를 우리가 예상하는 모델명이야. 모델 2 생산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혹시 나올지 정도죠. 네. 실적 자체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 앞서 이야기 드렸죠. 포드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이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그 순수 전기차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순수 전기차에서 제대로 돈을 산 거가 BYD랑 뭐 테슬라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기존 어서의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분야에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가격을 내리니까 GM은 아직 안 내렸었는데 이렇게 포드가 내리는 거 보면 다른 회사들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리고 아마 그 보조금을 뭐 풀로 받건 안 받건 간에 환경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지금 가격을 보면 이 대한민국 모든 정보가 딱 나오잖아요. 가격 나오니까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었는데 지역별로 모델 Y가 얼마에 살 수 있는 가격표가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뭐 EV5, 뭐 EV6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요. 그리고
저 제너시스에도 그 GB 뭐 시리즈 있잖아요. 전기차 시리즈.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 모델 Y랑 비교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상당히 내릴 수밖에 없지 않냐. 예,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들이 돈을 벌고 지금 팔고 있느냐, 돈을 못 벌고 팔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은 있겠죠, 지금. 아마 오히려 주가를 그 가격을 안 내리는 사람들은 아마 손실이 적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가격을 내리는 것은 자기네가 어렵다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애플. 어쨌든 조금씩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돋보기를 봤더니요. 2센트인가 올라갔습니다. 2센트. 2센트. 1센트인가 3센트인가 했던. 시초인데 그렇게 큰데 2센트면은 엄청 큰 네, 거죠. 하여튼 사상체육관은 사상체육관인데요. 네. 그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그 새롭게 얘기할 얘기는 별로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 모간 스탠리에서 얘기한 거 있는데 저는 나중에 또 오늘 시간 바쁘니까 다른 얘기 좀. 인도에서 기대가 된다. 이거죠 어저께 뭐 에밀린 파리. 네, 요게 요 빨간 모자 있죠. 네.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 베레모 같은 좋겠는데요. 거, 요게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빨간 그 벨벳 모자인지 뭔지. 베레모. 예. 이거가 하여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고 지금 여기 팽박. 그 기사가 이 뉴욕타임즈 기사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그 기사입니다. 이게. 거기 보시면 실제로 많이 따라하는군요. 왜 지금 도대체 사람들이 유럽에 몰리고 있는지. 여기 지금 모자 쓰고 있네요. 제가요. 게시문이 여돈 앵커님, 제가요. 디테일이 있으세요.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기 지금 계신 아이 같은데 어린 아이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 루브르 박물관이잖아요, 여기요. 여기 네. 박물관 맞죠, 여기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요 모자 있잖아요, 모자. 요 내용이 기사에 나와요. 근데 이건 주식 얘기가 아닌데 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보는 것도 무료잖아요. 한번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에 많이 가다 보니까 미국 국내선 비행기는 약간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CPI 역할을 있었다. 네. 그런 약간 디테일한 얘기도 기술적인 것도 나오지만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지금 거기에 관광 안내원이나 렌트카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핫하다 지금.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제가 또 베레모 좀 쓰고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빨간색도 하나 구입해야겠네요. 네. 아니면 초록색. 우리 또 미국 주식은 초록색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그런 흐름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왜냐하면 여기 제가 저는 그걸 시리즈 다 봤거든요. 여기 에어비앤비 몇 번 얘기 나옵니다. 어디서 방금 구했냐니까 에어비앤비 쓰고 했다는 얘기 지금 몇 번 대사에서 들었었거든요. 재미있어. PL 아니겠죠? PPL 할 수도 있죠. 얘네들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애들인데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가 요즘 좀 올라가잖아요. 전 참고적으로 저는 여기 주주거든요. 저는 이게 뭐 반토막이가 떨어서 이때도 안 팔았고 지금도 안 팔았는데 아주 좀 더블까지는 아니라 한 50% 올라가면 저 본전 되겠죠. 네. 근데 저는 팔 마음은 없어요. 하여튼 에어비앤비라는 거가 좀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아직 뭐 완벽하게 축전한 것이 아닌데 이쪽에서 보면 저는 그 어웨이란 ETF가 저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있죠. 항공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 선호도지만 어웨이가 트래블 테크 ETF거든요. 그래서 트래블에 관련된 건데 이게 어떤 테크냐면 여러분들이 그 ETF를 누구한테라도 증권사에서 듣건 저한테 혹시 듣건 아니면 밤에 듣건 아니면 다른 유튜버나 여러분들 주위의 커뮤니티에서 듣건 간에 ETF는 그냥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ETF는 어떻게 운영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분위기를.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해를 안 하시고 사면 낭패 보기 십상이에요. 진짜 모든 ETF는요. ETF는 그러면 이제 ETF 여기에 딱 ETF 뭐 어휘라고 치면 제일 먼저 홈페이지를 알려줍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공감하시면 하는 거고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인데 여기가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글로벌 여행, 투어리즘, 관광 산업의 안에서 뭔가 테크에 집중된 그런 기업들인데 이걸 왜 그러냐면 밀레니얼이잖아요. 밀레니얼은 예약할 때 뭐로 예약을 하세요? 핸드폰으로요. 거기에 지금 66%가 여돈앵커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예약하는 사람들이 밀레니얼의 66%고 그걸 갖고 예약은 안 하더라도 뭔가 거기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74%라는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럴 수 있잖아요. 딸한테 얘기하거나 아들한테 얘기 이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할 때마다 무슨 여행사에 전화 걸어서 직접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걸 하시면 안 돼요. 다만 본인 스스로가 이런 거에 익숙해 있다.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가 에어비앤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버 그리고 부킹홀딩스 들어가 있죠. 리프트 들어가 있죠. 익스피디아 들어가 있죠. 트립닷컴 이제 중국 건데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ETF를 여러분들 선택하거나 매매하실 때는 투자하실 때는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종목을 선택하시라. 이 말씀까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여행 관련한 얘기 하니까 진짜 여행을 가고 싶네요. 가시면 되죠 뭐. 근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참 오랜만에 가려고 생각하면 어딜 가야 될지. 스마트폰으로 서치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 리서치 한번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네. 예, MZ세대에 맞춰서 저도 스마트폰으로 서치하고 관련한 기업이 어웨이에 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관련한 홀딩 종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의 소식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오늘 화요일 기분 좋게 이제 반도체주의 상승이 또 국내 장에는 요즘엔 또 반도체 중소형주만 많이 오르고 대형주는 좀 쉬어갔는데 오늘은 그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